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헌에 부정적이었는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정치권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체로 국면 전환용이다 반발하고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개헌을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개헌이 가능할지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인 홍문정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문정입니다. 시정연설에서의 개헌 카드 이 핵폭탄이었습니다. 혹시 시정연설에 들어갈 거다 이게 핵심이다 아셨습니까? 그건 잘 몰랐고요. 예. 제가 1년 전에 예언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원 집정부제 얘기를 하면서 20대 국회를 구성하고 나서 올 말쯤 그 개헌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누구하고 논의를 하거나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줄 알고 미리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개헌이 지금이 적기다, 시급하다,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6월이었죠. 저희 CBS 바로 옆에 있는 S본부 라디오 전망대 나오셨을 때 네네. 지금 경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지 않냐. 개헌보다 노동법 문제 등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야지. 개헌은 너무 블랙홀처럼 다 이것저것 빨아들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참 생각이 깊으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의견을 바꾸시니까 지금이 적기란 말씀이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도 국민적인 요망, 또 열망, 그리고 지금 대통령제에 대한 큰 좌절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여의도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이 여야 간의 극한 대립,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들, 난맥상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지 않는가. 헌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국민들도 생각하고 결국은 그거를 대통령께서도 이게 어제 도하 모든 뉴스 무슨 신문 여기 다 지금 개헌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피해갈 수 없고 결국은 이것을 돌파하는 것이 대통령 임기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야당도 그런 얘기를 꺼내놓긴 합니다만은 6개월 전에 개헌은 지금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을 대통령이 내놨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거라고는 경제 상황이 바뀐 건 없는 것 같고 바뀐 거라고는 어찌 보면은 역시 대통령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진 거와 또 여러 가지 게이트라고 하는 의혹들이 드러난 거 그거에는 상황이 바뀐 게 없다고 하는 지적인데 말이죠. 네네. 이제 야당은 즉 그렇습니다.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사실은 대통령께서 개헌론자이셨고요. 계속해서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본적으로 정치하시는 동안 말씀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생각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고 대통령께서 선택을 하신 거고요. 그러나 야당은 지금 계속해서 왜 대통령이 이 국민들이 개헌을 원하고 있고 여의도가 개헌을 원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께서 여기서 대답 안 하시냐 계속 그러다가 실제로 대통령께서 이걸 하시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론 국민의당이나 또 김종인 대표나 또 많은 대통령 주자라고만 하시는 분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두 분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왜 지금 얘기를 했느냐, 대통령께서 왜 이거를 하신다고 그러시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들로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을까. 지금 야당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여당 내에도 개헌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반발하죠. 4년 내내 개헌에 반대하시지 않았는가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찬성을 안 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요.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잘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대통령께서는 개헌을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개헌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인데 대통령께서 이제
언제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을까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께서는 대통령이 뭘 하시는 거를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 자체를 반대하는 건지 그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 많은 의원들로부터는 상당히 대통령이 비협조적이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면 새누리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 얘기들을 예.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여당 소속 의원이 대통령을 반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 내용을 해석해 보면 대통령이 주도하실 게 아니라 국회에 맡기시고 대통령은 국회가 논의를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빠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얘기 같기도 한데요. 예,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분은 아마 대통령께서 왜 주도 안 하고 이 중요한 문제를 국회에다 맡기고 대통령은 왜 팔짱 끼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과 대통령에게 나름대로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부채가 있으신 분이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위한 분인가 우리가 예. 뭐 옛날 얘기했던 이분이 혹시 배신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계속해서 지고 가시면서 본인의 인기를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예.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 유승민 의원 등 여당 내에서 있는 이런 약간의 부정적인 기류에 대해서 청와대 반응이나 이런 걸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뭐 청와대 반응을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고요. 예. 그러나 하여간 많은 의원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죠. 예. 유승민 의원을 저도 뭐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의원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본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또 새누리당과 대통령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서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개헌에 관해서 스탠스를 좀 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헌에 대한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스탠스를 아마 원하신 것 같은데 혹시 개인의 먼 정치적인 미래나 지평을 내다본 스탠스라고도 생각이 되십니까? 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결국은 새누리당과 대통령에게 과 다른 스탠스에 서 있으면서 우리 말하자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다른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그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개헌 문제에 관해서는 뭐 다른 건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승민 의원이 취한 태도는 상당히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나 뭐 이런 걸로 볼 때 잘못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개헌에 뭐 좀 직접적인 얘기입니다. 개헌과 관련된 누가 봐도 국회가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기의 문제인데 다다음 대선 2022년이나 또는 총선과 대선이 만나는 2027년이죠. 이때를 목표로 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임기 내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 의견 두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들이 지금 5년 단임제에 관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87년에 이제 국민들에 의해서 결국은 직선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 국민에 의해서 이 헌법이 용도 폐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는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모든 분들이 개헌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그러나 이 개헌론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헌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국민의 의견을 전하고 또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될 때 그 의견을 하나로 수렴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이나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통령을 그만두시는 그리고 국민이 70%가 넘는 분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찬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는 그야말로 맞다나 뭐 대통령께서 다음에 또 출마하실 것도 아니고요. 지금. 예.
또 대통령 이제 임기를 그만두시는 입장에 있어서 어떤 정파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익 뭐 이런 것보다는 대한민국 역사, 국가, 민족 뭐 이런 것들이 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가 이 일을 뭐 어차피 여의도에서 이 일을 진행할 거고요. 예. 청와대에서 이 일을 같이 도와서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적 여론을 전달하고 또 정말 맞는 실질적으로 국정을 단임해 본 그 청와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개헌을 빨리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타이밍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여쭤보자면 네. 왜 우병우 최순실이라고 하는 큰 의혹 사건 때문에 이렇게 개헌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묻혀버릴 수 있는 위험한 타이밍에 이걸 내놓으셨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걸 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제 야당의 지적도 있는 거고요. 네. 왜 이때일까? 네, 뭐 이걸 오비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오비락이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원래 개헌론자이셨는데 정치 전체가 지금 이 개헌에 의해서 블랙홀처럼 개헌 문제 때문에 정치권이 다른 민생 문제들을 좀 배관시하지 않을까, 좀 예. 미워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뭐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이 지금 개헌 논의에 대해서 여야 대표들이나 또 뭐 이른바 대선 주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어제도 JTBC 보도로 대통령 연설문을 최순실 씨가 미리 받아본 정황이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네. 청와대 쪽에서는 뭐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이어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홍문정 의원 이 보도 내용 보시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그 측근이나 예. 또 가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신 분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검찰 조사를 엄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아직 확실하고 분명하게 어떤 결론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의 홍문정 의원이었습니다.